아, 여기 어디라고요? 영산강. 자, 영산강이 금천에서 하구원까지 영산강이고, 또 이양 증리에서 금천까지 지석천인데, 에, 그 영산강 색강까지 전부 유료 면적 합치면 한 1780km 정도 되는데요. 영산강,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그러니까 시군을 전부 아우른 거죠. 광역시로는 대표적인 강으로 한반도 남서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경제에 깊은 영향을 끼쳐온 강입니다. 아래는 영산강 과거, 현재, 미래를 시대별로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역할을 할 때는 선사시대부터 사람 삶의 터전, 유적과 고분이 다수 발견된 문명의 발상지, 나주 반남 고분, 한평 용산리 유적 등이 대표적인 영산강 유역의 이렇게 문화유산이죠. 백제와 마한의 중심지, 강유력은 고대 부족 국가의 마한의 중심지고, 후에는 백제의 중요한 교통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가 사실 그 마한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마한이 그 문화, 그 최근사에 발견되고, 옛날에 저 뭐야 반남 고분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옛날 산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아마 그 부족 호족들의 그 중에서 그 세력의 한 세력이 아마 그 마흔이나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선사시대 사람의 삶의 터전이고, 백제의 마흔의 중심지, 강은 고대 부족 국가의 마흔의 중심지였고, 그 마흔의 중심지만 된 게 아니라 영산강은 뭐 호족들의 그 중심지도라고도 봐야죠. 이 마흔만 아닌 일부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백제 중요한 고통이었다. 백제는 이제 또 나름대로 정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터넷이나 이 자료에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데, 최근 사회에서 전체 이런 시스템들을 뭔가 파악하고, 저 뭐냐면 AI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 집단들의 그 한계성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고려 조선 시대 나루토와 포구를 통해 곡물과 물자의 운송, 군사적 행정적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자, 총통적 생업과 문화는 관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벼농사야 뭐 당연히 발달했는데, 물이 좋으니까 이 나주나 영산강 유역은 굉장히 그 물산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 아주 좋아가지고, 자, 호남의 젖줄이라고, 물 좋지, 공기 좋지, 또 뭡니까 이게 물이 좋고 또 바다와 육로가 연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교통이 그때 당시에는 좋지 않아 가지고, 이 강이 없으면 교통이 운송이 안 돼서 일제 시대 때도 그 이게 그 수탈의 역사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러죠. 자, 여기가 나와보네요. 왔다, 진짜 여기. 우리 AI님이 아주 너무 좋네. 드들강 고싸움, 영산강 뱃놀이, 정월 대불 제사 문화 등 정통 문화가 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왔다, 드들강 고싸움.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 드들강. 드들강. 유일하니 그걸 드들강이라 지석천인데, 법정천인데, 이게 남평만은 드들강,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석천과 영산강 유역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네요. 자, 현재 영산강을 이제 말해보면은, 과거 산업과 농업용 개발로 인해 수질오염 생태가 파괴가 있었으나, 최근 복원 노력 중, 타대강 사업으로 영산포, 승천포 등의 포가 설치됨으로써 하구뚝 설치 이후 해수 유입이 차단돼 수질 문제와 어족이 감소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은
70년도에 뭐 78년도인가 그 학원을 만들고 나주 이렇게 그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으면 어디 중소기업 정도 되는 곳에서 학원을 막았는데, 그 사실 우리가 학원 저 막은 것이 여러 가지 농경지는 많이 서고 또 축조 제방, 저 제방을 그 일본 놈들이 이거 그 수탈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 벼농사를 져가지고 그 쌀을 그 가져가려고 그 축조 제방을 해서 결국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일제 저것도 잔재인데, 사실은 그 축조 제방이 없었으면 영산강의 마을과 산과 들과 이렇게 연계성이 있고, 지금의 이런 그 농경지가 아니라 더 큰 그 수산 자원과 또 우리 그 물류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주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결국 축제 제방으로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결국 우리는 수탈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연 파괴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봤을 때 큰 그림은 아니었다. 그래서 영산강이 굉장히 크고 폭이 그냥 1000m, 어떨 때는 2000m 막 이렇게 되는 구간인데도 아주 축소해 갖고 그 색강으로 전락시키는 영산강이 됐잖아요. 그것도 열제와 연결된 영산강의 이제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학원 설치가 1981년도였네.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이 해수입이 차단돼 그 81년도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 그때는 이제 벼농사 뭐 여러 가지 먹고 살만 했는데 꼭 그것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우리가 그 물 여기 담수호, 이게 댐이 없으니까 담수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결국 결과적으로는 민물과 썰물이 그 만나는 지역에 어족이 그 장을 하든가 엄청난 그 우리 그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또 거기가 바로 연결되면 우리가 관광 자원까지도 굉장히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그런 그 테마가 결국 사라지고 결국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지금이라도 그 마을이 많지 않고 소멸 지역에는 다시 제방을 쳐서 결과적으로 옛날에 그 마을과 촌락이 연결돼서 물류로 연결되고, 뭐 태국 같은 데는 그 뭐야 강 하나 가지고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관광 물류 또 여러 가지 뭐 볼거리, 실거리, 할거리, 추억거리를 만드는 아주 그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도시와 연결의 삶, 강주, 나주, 목포 등 주요 도시를 잇는, 그러니까 여기 영산강은 뭐 이양, 증리, 또 우리가 담양, 그 용소 등을 비롯해서 그 사실상 그 우리 호남의 젖줄인 셈이죠. 젖줄. 그래서 강주, 나주, 특히 대표적인 내가 나주죠. 나주가 영산강에 아주 근데 그렇다면 강주, 나주, 목포, 그 다음에 시군구가 뭐 영산강 협의체라고 막 있어요. 근데 그게 관광적인 측면이라든가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군이 전부 칸막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거대한 강과 1780km라는 거대한 색깔과 연결되는 이 엄청난 자원을 사실상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칸막이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그 엄청난 좋은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좀 크게 생각해라. 우리 베이비 세대들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진짜 어렵게 살았지만 보는 것이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해외판이 뭔판이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니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생각을 크게 하고 또 지적인 재산을 확보해서 그 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너무 있기 때문에, 영산강에 뭐 경상도는 뭐 관광 그러면 동네에 그냥 자꾸만한 그 시군에 그거 가지고 그 관광지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영산강 유역을 총 아우르는 관광 그 청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이 아니 조그마한 시군구 그 관할
그 관광 공무원이라도 같이 함께 해서, 그래서 KTX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과 역, 그다음에 강과 강, 그다음 문화와 문화, 그다음에 물류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어울려서, 그래고 우리가 자본도 좀 되고, 그다음에 농업은 또 농업 자체도 그 관광의 그런 틀에서 같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소득도 만들어내는, 또 보이지 않는 아리백 시스템도 좀 만들어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책과 갈등은 뭐 아시다시피 영산강은 그 사실 너무나 지저분했어요. 사실 그 뭐 4대강 사업이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영산강 환경연대 대표로 그 4대강 사업이 하기 전에 제가 그 10번을 1년에 한 번씩 10번을 영상을 탐사해서 거의 한 번에 한 30명 내지 20명 30명에서 이 강을 왔는데, 그 강이 하구원 쪽으로 멍수바에 있는 쪽에는 악취가 나서 내리지를 못한, 사실 하수구로 전락했던 그런 그 강이 영산강이었는데, 그래도 또 뭐 이렇게 강을 보존하고 관리하자, 그래서 제일 저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농업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요소를 많이 쓰지 않도록 하고, 그 뭐냐면 농약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 굉장히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더 많은 강을 살리려면 더 많은 직불금을 주고 단속을 철두철미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확이 조금 나도 친환경 수확은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 거의 가꾸기 어렵고, 그 다음에 노동력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짓거리 많은 그거 가지고 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을 지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인류의 문명인 최고의 그 가치인 우리 물이 깨끗해짐으로써 우리 지역은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미래 영상강은 생태보건과 지속 가능성, 영상강 하구 또 개방 논의 활성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영상강 하구는 또 81년대에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엉뚱한 짓. 그래서 사실상 터야 되죠. 터야 돼. 일부 바닷물이 유입되고, 거기가 뭐냐면 차단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장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래서 거기다가 뭐 어도를 만드니 뭘 만드니 만들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농림부나 여러 가지 정책 기관에서 정말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 보건 어도 개선 뭐 이런 것들 지금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엄청난 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뭐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산림 습지강을 연결한 탄소 흡수 역량 강화. 금방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아주 탄소 중립 시대의 산림과 습지와 강과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산림도 잘 가꾸면 결국 뭐냐면 탄소, 우리가 미래에 또 우리가 아리백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농경지와 산과 들과 자연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 이제 누구한테 아순소리 하는 게 아니라, 소멸지역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이 않을까 그럽니다. 자, 나주영산포 목포까지 이어지는 수로 관광. 뭐 이것이야 뭐 당연히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주의 영산포 목포까지 수로 관광. 좋은 말이죠. 뭐 쉬워요, 쉬워. 이 컨소시엄을 엮어 가지고 거기에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뭐야 업체를 잘 선정하면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뭐 그러지 어디
국가가 무슨 예산 들여서 하다 보면 돛담배 하나 뗐다가 뭐 직원이나 공무원 세워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자, 죽기 살기로 관광도 해야 관광이 되는 거지. 그냥 적당히 그냥 배 돛담배 하나 떼고 그냥 그 예산 갖다가 그냥 배 몇 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런 꼴이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날밤 없이 유튜브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 볼거리 실거리 할 거리가 충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뭔가 중국 시장까지도 관광의 전 세계가 저 뭐냐면 뭡니까 알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KTX 그다음에 무안공항 이런 것들이 저 뭐냐 엉뚱한 이게 수십 년 세월만 보냈지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전라남도도 정신 차려야 되고 뭐냐 무안공항 그 뭐합니까?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무안공항을 진적 활성화를 시켜야 관광객이 오죠. 관광객이 인천공항하고 여러 가지 그 표 차이 뭐 차이 엄청나게 났고 이 강주 전남에 사는 사람 너무 불편하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 물류는 하지 시간은 시간대로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했는데 정치권이나 이 많은 이 600조, 690조가 되는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 토지와 방대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에 저 뭐냐면 이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굉장히 참 그 우리가 개선돼야 될 것. 남도 음식 전통마을 고분과 연결한 복합관광 이런 것은 당연하죠. 저 종합 플랜을 짜면은 이런 그 기본적인 것, 그 교수님들이나 뭐나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본에 다 나와 있는 교과서 갖다 들들 베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사업자가 이것은 세계에서 이것만을 우리가 하면은 모든 데 100만 명, 200명, 300만 명, 500만 명 왔다. 말은 500만 명, 1000만 명이 왔다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일자리나 우리 지역의 돈벌이나 우리 지역에 일하는 것은 그는 사실상 가짜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다 변한 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는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저 세상을 만들어서 진짜 살맛나는 전라도 살맛나는 영상강이 되도록 좀 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농업과 물 관리. 말다시피 기후 환경에 여러 가지 저 뭐 댐이니 뭐니 저 뭐 스마트 관리도구, 영상은 공동체의 농업 물 환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관리도 그 농어촌 공사하고 또 관광청하고 뭐하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 물을 이제서 흘려줘야 되고 물이 썩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관광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물론 갖고 댐은 맞고 그래갖고 둘이 부딪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걸 설득하다가 끝나고 뭐다가 끝나고 그래서 물관리, 관광관리, 시스템관리, 뭐 관리를 통합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핵심 내용은 과거는 문명의 젖줄 물론 영업 중심, 전통 문화 중심이었죠. 현재는 생태이기와 보건시도, 공존시민의 내적응과 수질 갈등, 미래는 생태보건과 문화관광 중심지 기후이기 대응형 지속가능 강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왔지만 제가 고무버스로 20 몇 년 전에 영산강이 악취가 나고 그럴 때 영산강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그거야 누구든지 예죠. 그리고 영산강에 관련된 뭐 글도 많고 시도 많고 뭐 됐는데 사실상 더불어 그 당시에는 이양 증리에 저희들이 시온 또 담양의 시온 이양 증리의 시온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블로그나 구글 뭐 이렇게 네이버 지도 시스템이 없어서 그 지도를 도면을 붙여 가지고 이양 증리의 영산강 시온에 또 지덕전 시온에 저희가 영산강 환경문화연대 모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편말을 붙여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양 정리의 그 주민들한테 이 영상강을 썼던 그 작가들 또 글쓴이는 한 번이나 와봤냐 그랬더니 사실 전부 안 오고 어디서 책에서 덜덜 베끼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40대였기 때문에 젊은 혈기로 가짜들이 춤춘다. 가짜들이 웃긴다. 너 그냥 근데 그때는 전부 다 거짓말로 그냥 1번가나 주워다가 베끼고 뭐다 봐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그런 교수나 박사나 그다음 시골을 농락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영상강을 살리고 진짜 그거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농협이 됐든 기관이 됐든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진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강이 살아요. 호남이 산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